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화면 왼쪽에 보시면 또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 봐야 되는지, 어떤 이슈가 나오고 관련주는 무엇인지 저희가 발빠르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꼭 오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이 흐름을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한전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이미 포하다. 해외에 힘을 싣는 전선업계,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주가 늘어나는 게 바로 전선업계죠.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경제 정상화가 되었을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는 사실 이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 풀어야 된다 라는 거였다면, 이제 뭐 인프라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는 뭐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잘 돼야 된다 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3월 5천억 규모의 유증을 앞두고 있는 대한전선은 지난해 12월 내놨던 증권신고서에서 핵심 투자 위험 부분 일부분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선 업계가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 써놓은 거죠. 지금은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LS 쪽이. 지금은 산업 전반적인 수요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업계 전반적인 경쟁 심화, 산업의 낮은 성장성 등 저성장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망을 확대해서 현상 유지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진 거죠, 실제로. 하지만 사실 전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무슨 성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그 정도의 기술은 다 발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선 이 정도의 뭐 전류를 이동시킬 때 이걸 얼마나 빠르게 잘 옮겨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럼 결국 뭐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많이 팔자, 이 전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성장주가 맞나요? 하실 수 있는데, 성장하는 기업에 납품을 한다면 성장하는 기업이 더 성장하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하면 할수록 당연히 수주 건수는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확대돼야, 조건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 자체가 경제 회복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확대되는 거죠. 이제 투자를 여기서 더 하는 거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집중될 수 있고 각종 산업 공정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최근 경기 전망이 암울하다? 경기 전망이 암울하면요 금리 인상을 못 합니다. 경기 전망이 암울한데 돈을 더 옥죄다? 죽으라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은 사실 뭐 할 수 있는 산업이 없죠, 실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걸 투자해서 더 잘 되는 산업이다,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한전선이 그렇게 보고서, 증권 보고서에 써놨으면 이 짓을 안 하겠죠. 어차피 성장하지 않고 어차피 정체되어 있는 산업이라면 투자를 안 하겠죠. 하지만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한다. 결국은 뭡니까? 투자죠. 돈 들어가는 산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투자했을 때 반대 급부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 안 하고 하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증을 조달해서 시설 자금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다. 어쨌든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이미 포화 상태지만 개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 시장은 4기가와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만 풍력은 0.1기가와트에도 못 미쳤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의 전력비 20%를 풍력으로 한다면 이건 앞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라고 접근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행정부에서 위기를 감지했고 풍력 활성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를 했다. 정부도 그럼 뭐 잘못된 건가요? 정부가 실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당장 지금이 굉장히 좀 슬프고 지금 당장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게 이미 대한전선을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더 이상 뭐 이걸 방법이 없다 쉽게 어떻게 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손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고 안 하고 계시고 나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방금처럼 산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2달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부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진짜 장밋빛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포커스를 뒀을 땐 충분히 매력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성장 산업이면은 분명하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뒤처질 수는 있겠죠. 산업 부분 꼭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허브인베티비 2022년 첫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새해 허브 받으시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허브도 받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하셔서 뭔가 이렇게 길 잃은 분처럼 뭘 해야 될지도, 이걸 사는 게 맞는 건지 파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알기 어렵다, 혹은 굉장히 좀 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 계좌가 계속 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 꼭 잡으셔가지고 허브인베TV 함께 좀 안전한 투자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여기 밑에 채널 톡 요거 누르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 편하신 걸로 상담 받으셔도 되고, 또 허브인베TV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또 상담 가능하니까 편하신 걸로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